와, 딱 되더라. 와. 여기서 3년 촬영하면서 처음 알았어. 오늘 어떤 애가 얘기해 주더라. 선생님, 왜 계속 눌러요? 이러길래. 눌러주지 뭐. 그랬더니,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요. 이래. 말로 해보니까 딱 되는 거야. 되게 신기하더라. 야, 이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줘. 자, 볼게요.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아.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항등식에서 우리가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 값에 관계없이 어떤 x 값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x가 있는 부분 하고 x가 없는 부분 하고 는0 해가지고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 식에 있는 문자는 다 K였어, 전부 다.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간혹 하다가 보면 X 값에 관계없이라고 되는데 1차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2차까지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2차항이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얘도 0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더 다르게 x, y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x가 있는 부분 묶고 y가 있는 부분 묶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 묶어가지고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냐 그거에 따라서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한 문자만 있으면 차수에 있는 거에 따라서 내림차수를 정리하면서 다 묶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해결이 다 되는 거고. 혹시 조립제법 할 수 없는 사람 나중에 하긴 할 거야. 왜냐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 애들도 있던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조립제법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거 내리죠. 그래서 곱해서 올리죠.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해서 나머지가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근데 나는 조립제법을 써본 적이 없어. 왜? 다 개수 비교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4차 정도? 미지수 있을 때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공식, 당연히 우리 곱셈 공식에 있는 거, 그 프린트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집에 있는 공식은 다 들어가 있고, 문제마다 좀 어려운 것들에 있는 곱셈 공식은 좀 추가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테스트를 보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겠다니까 딴 반에서 약간 반발이 있더라. 선생님 그거 그냥 다 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지. 문제 풀다 하면 다 외우게 되잖아, 그지? 그 반은 왜냐면 처음 한 애들도 있어가지고 공동수학 상이 그 반을 강제적으로 했는데 다른 반에는 약간 그렇길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오늘 너희 전반은 애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거야. 하품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품을 2명 이상 할 시에 테스트를 보자. 왜? 졸리면 테스트를 보자. 잠을 깨기 위해. 그랬더니 또 뭐라 하던데. 졸리면 쉬어야죠 말했는데. 일단 뭐 한 번은 일단 보자.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A 스텝도 나중에 숙제를 해야 되고 실수 없이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 자, 이제 B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 여기서는 뭐 설명 안 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자, 항등식의 미정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전개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개수를 비교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값을 찾아낸다.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개수비교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러려면 선생님 모든 걸 다 전개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전개했을 때를 가정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야. 세제곱의 개수를 알고 있네. 그런데 당연히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저거 가지고 뭐 찾아낼 수 있는 게 없다, 그지? 그러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36이라는 숫자가 있네. 36이라는 숫자 가지고 어떤 문자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C의 값은 얼마가 되니? 3이 되네, 그치? 이렇게 딱 됐다, 그치? 그럼 C를 하나 찾았고, 3.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또 없는 게 있지. X의 개수가 없지. 네. 좌변에 X가 없으니까 우변에서 X가 0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X. 그럼 이렇게 해서 플러스 12X가 돼야 되네? 그럼 B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돼야 되겠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B 값도 4로 이렇게 찾아지는 거고. 그러면 제곱의 개수하면 되네?
3x제곱 4x제곱이니까 a 값은 7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답은 14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전개는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쏙쏙 뽑아 먹자.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 179번이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숙제로 나갈 건데, 일단 간략한 힌트만 줬고 180번으로 갈게. 자, 지금 상수항이 1이라는 것밖에 없고 2차식이 나와 있네, 그지? 그럼 2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1차항의 개수도 모르는 상태네, 그지? 그러면 놓을 수밖에 없는 거는 px라는 것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 식을 항상 만족한데, 그러면 x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수치 대입법으로 뭐 p의 몇이다 이렇게 찾아내기가 쉬우면은 굉장히 쉬운데 찾아낼 수 있을까? 만약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p의 몇이다라는 걸 가지고 저거를 뭐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걸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좌변이 px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얘의 제곱이고, 우변은 x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죠? 그럼 x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저 p x제곱은 뭐가 되니? a 4제곱 플러스 1 되고 뒤에 있는 플러스 2x제곱. 이걸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 수치 대입법을 할 수 없을까? 간혹 가다가는 이 방법 말고 수치 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 대부분 x에 뭘 집어넣으면 좀 편할까? 1, 0, 마이너스 1 이런 게 집어넣는 게 편하잖아. 그럼 하나만 해볼게. 0 집어넣어볼게. 나는 얘를 없애려고. 0 집어넣으면 p 0의 제곱은 p 0이 되겠네? 근데 2차식이면 p 0이라는 것은 뭐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면 두 가지 갈래로 나가니까 이렇게 풀 수 없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적어놓자. 이렇게 풀어야 돼. 전개해서 개수 비교. 숙제할 때 이게 탁 막힐 것 같아서 요거는 힌트를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이따가 테스트북은 제출하고 가자. 가져갔다가 또 안 가져오고 이럴 경우 많아서 테스트북은 항상 제출하고 갈게. 자, 너희가 공통상원을 옛날에 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칠게요. 요거는 두 가지 비율로 나왔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80% 정도 나오고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20% 정도. 좀 적긴 해. 네. 서술형만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지금 객관식이지만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서술형은 나올 걸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요거 혹시 어떻게 푸는 방법인지 빠른 방법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대. 모든 x, y 값에 대하여. 그럼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네, 그치? 근데 서술형이면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고등학교는 한 줄 적을 때마다 이걸 적었니? 1점. 이걸 적었니? 2점. 이걸 적었니? 3점. 근데 이 채점 기준표에 없는 풀이를 하고 답을 맞췄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학교에서는 답만 맞았으니까 1점만 줘. 그래서 나는 정석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서술형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떤 값이, 항상 값이 일정화됐지.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두는 게 첫 번째 단계. 요거 같이 적자. 천천히 할게. 아이고, 지영이 이제 일어났네? 그래도 문자는 했네? 자, 그러면
항상 K라는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풀이를 먼저 해주면,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같이 적어. ax-by 플러스 5는 3k의 x 플러스 2k의 y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한 수 적게. 이건 서술형이 너무 중요해서. 자, 그럼 이를 적었다. 그럼 1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겠지? 모든 x, y 값에 대해서니까, x가 있는 부분 묶을게. 좌변에서 a, 우변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3k.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고, 플러스 y에 대해서 묶을게. 여기서 마이너스 b가 있고,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2k.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돼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놈은 좌변에서 5, 마이너스 k가 넘으면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얘도 0이어야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k 값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a, b를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b 값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10대네? 10대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a 값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네. 이렇게 해서 A, B라는 것이 더하면 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B 해가지고 마이너스 5 해서 3번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서술형으로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과 같이 객관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분수식으로 된 거에 어떤 객관식으로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할 방법은 뭐냐면 항상 x, y 상수항 중에 전부 다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존재할 거거든? 그러면 전부 다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상수항이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보는 게 편하니까 분모에 있는 얘에서 뭘 곱하면 얘가 되니?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얘가 됐네? 그럼 똑같이 해주는 거야. 분모에 있는 얘에다가 뭘 곱하면?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b 값이 10 이렇게 바로 딱 튀어나와.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해서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객관식을 할 때는 요 방법으로 그냥 가는 거야. 여기서 미지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숫자가 있을 수도 상관없어. 그냥 뭘 곱해서 해야 돼? 뭘 곱해서 해야 돼? 뭘 곱해서 해야 돼?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같은 비율로 이렇게 가주면 객관식은 정말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을 풀다 보면은 적어도 한 1분 30초 걸리죠? 근데 저렇게 풀면 한 15초만 해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1분 15초면은 쉬운 거 한 문제를 풀 시간이 돼.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가야 되거든?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자주 나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잘 표시를 해 두시고 나중에 테스트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 비교법을 통한 문제는 끝이 났고, 어차피 숙제는 실전 마무리 1, 2회와 고난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여기서도 그냥 막연하게 수치를 대입하는 거 조금 이렇게 하면 쉽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항으로 돼 있을 때 솔직히 얘도 그냥 전개했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개수비교로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요놈 때문에 우리는 뭘 집어넣는다? 0을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놈 때문에 이건 개수비교가 더 편하겠는데? 숫자를 집어넣은 것보다 훨씬 편하다. 수치 대입으로 하지 말자 얘는. 수치 대입으로 하기 편한 건 요놈 놈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 x가 두 군데 있네.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좌변에서 4가 되죠. 요거 눈으로만 보자.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0 집어넣으면 몇 b가 되는 겁니까? 2b. 그래서 b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1을 딱 집어넣으면 요건 다 사라지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좌변이? 2가 되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 나오죠? 그 다음에 요놈 때문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좌변에 2 집어넣으면 뭐 되니?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니? 2a 집어넣으니까 a 값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수치 대입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이 문제하고 87번하고 86번하고 85번하고 다 연계가 된 거야. 자, 식상에서 알 수 없는 식이 있지? px나 fx나 이렇게 알 수 없는 식이 나오면 그거 앞에 붙어 있는 식을 무조건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럼 뭐 집어넣어야 되니? 1 한번 집어넣고 뭐 집어넣겠니? 풀마 루트 3을 집어넣는다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우변이 보기 2차식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x제곱 대신에 3을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좌변은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요런 정도만 딱 적어 놓자. 요 문제는 뭐 숫자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되게 말똥말똥하다 너는. 네. 대단한데. 나 지금 졸린데. 집에 가면 자겠는데 나. 아 근데 게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원신으로 뽑기를 했는데 원신은 모르지. 내가 그 현질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이제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질만 하거든. 근데 10뽑을 해서 80뽑이 되면은 5성이 확정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5성이 그때 나오는 5성이 안 나오고 다른 5성이 나와버리면 다시 80뽑을 해야 되거든. 나는 그 돈으로 막 보석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모험을 해서 조금 모아서 했는데 픽돌이 난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온 걸 픽돌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또 모아야 되잖아. 와, 내가 3달 모은 거였는데. 그럼 또 캐스트 해야 되고. 엄청 오래 걸려. 근데 와이프는 뽑았어, 신캐를. 내 앞에서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나는 픽돌이 나서 안 됐는데. 자, 레벨 3? 밑에 다 레벨 3 아니지? 그렇지. 자, 이제는 조금 전처럼 식이 막 나와 있고 한 군데만 px 딱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종류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이렇게 fx도 있고 gx도 있고 복잡한 걸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항상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뭐부터 생각하라 했니? 우리가 구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어. 구하는 게 뭐야? 지사죠. 그러면 지사 뭐 관련된 게 있네. 뭐 여기에 4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A, B가 있네? 안 되겠네, 그치? 그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식, 여기에는 4를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G4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다 4 다 집어넣으면 16F의 4를 구하라는 뜻하고 똑같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단계,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얘만 있었다면 조금 전 문제랑 비슷하지. 이런 이상한 놈들이 있다? 그러면 앞에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두 개의 식이 있고 a, b가 있으니까 a, b를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네,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바꿔? 16F4를 어떻게 바꿔? 더 얘기해도 돼. 틀리드나 맞든 무조건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이게 시험 문제 딱 나왔다 생각해봐. 선생님 시키는 대로 구하는 걸 가해서 찾았어. 16F4면 찾으면 되네. 근데 그 다음에 막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딱 시험 시간에 얘가 딱 나와서 막혔지. 생각을 하는데
1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도 뭐가 안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얘들아. 얘 여기에 뭐 5분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 일단 넘어가. 근데 왜냐면 우리 뇌는 진짜 특이하게 이걸 넘어갔다라고 해서 다음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음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요거에 대해서 계속 뇌 뒤에 박혀 있어.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까지 생각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 그게 그러면 다음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어려운 문제 다시 처음부터 오다 보면 또 나와.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걸 다시 접근해야지. 처음부터 여기다가 막 5분 10분 쓰면 그냥 시험 망한다고 생각해야 돼. 바뀌었어. 1분 지났어. 넘겨.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제 남은 시간 15분 남았어.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한 3, 4개 남았을 거거든? 그럼 시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얘가 쉬워. 그럼 여기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지. 나머지 문제는 진짜 택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의외로 내가 설명해주면 아씨 뭐야 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얘만 있으면 상관없다라고 했잖아. 얘가 없으면. 근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뭐야? G죠. F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GX가 있어서 문자가 다른 X에 관한 식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지.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래 하나의 F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같은 걸로. 간단한 거야. 복잡한 건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한 종류로 만들어주자. 그럼 얘를 뭐 x제곱분의 gx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미적분원이나 수투 넘어가면. 그럼 얘를 x제곱 fx로 바꿨다고 생각해보자. fx로 묶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뭐가 되니? 4x제곱 플러스 4가 되지. 그럼 더 간단하네. 원래대로 하면 얘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는 분수 복잡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4x제곱 플러스 4x가 돼버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엄청 간단하네. 그치? 뭐 집어넣으면 되니? 마이너스 1하고 0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좌변은 0 되겠죠? 0 집어넣으면 b. 그럼 얘가 0이니까 필요가 없겠네. 그치?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좌변은 0 되지. 그럼 맞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럼 a 값은 3으로 결정나네. 그치?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여기가 3까지 되는 것까지 만들었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일단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라고 줄어든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마지막에 구하래.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니? 그래 F4가 필요하니까 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F4가 필요하니까 4를 집어넣어. 그럼 x에다가 4를 대입해보자. 얼마죠? 80? 40원 넣으면 64 플러스 48 플러스 8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얼마죠? 120이 되겠네. 그러면 F의 4는 얼마다? 맞나? 120 맞지? 2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따라서 16F의 4는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렵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숫자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이 x에다 4 집어넣는 게 세 번째 단계. 순서대로 쫙 이렇게 한번 적어놓자. 정리하자. 이 지우개 누구지? 제 거예요. 응. 천천히 적어. 정리를 순서대로 잘 해놔야 돼. 다음에 봤을 때 한눈에 쫙 알아볼 수 있게.
다음에 나도 조금 더 정리를 해줄게. 이 네모칸에서 가나 조건을 이용하시오, 가나다 조건을 이용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돼. 복잡하다. 갈수록 FG, 어떨 때는 H까지 나온다. HX. 연관성 있는 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런 연습만 잘 하면 되겠죠. 배고프다. 집에 갈까?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그치, 유경아? 집에 가는데 누가 안 좋겠어. 자, 그래서 너희 TS반은 여기까지 할게. 46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책에서 질문을 좀 먼저 밟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